안녕하세요. 지금 월가에선 비트코인을 둔 조용한 전쟁이 한창입니다. 바로 비트코인의 기초자산 통제권을 누가 가져가느냐는 싸움이죠. 지난 몇 달간 비트코인 ETF 시장의 절대 강자는 단연 블랙록이었습니다. 운용 자산만 5,270억 달러. 그야말로 거대한 비트코인 제국을 건설했죠. 그런데 최근 공개된 서류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다른 거물 모건 스탠리가 블랙록의 제국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남은 비트코인 유동성을 독점하는 것. 왜 모건 스탠리가 갑자기 자체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선 걸까요? 이 움직임이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폭발적 영향을 줄지 파헤쳐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다면 월가의 이면을 바로 확인하시죠. 2026년 3월 4일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킨 서류가 제출됩니다. 모건 스탠리가 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 수정안을 공식 제출한 것이죠. 언론들은 포화 상태인 시장에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블랙록의 IBC 미국 ETF 자산의 60%를 싹쓸이하고 있으니까요. 겉보기엔 고객들을 뺏기기 싫어 수수료다도 챙기려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제안서 실체를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공격적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서류에 명시된 이중 수탁 모델, 이것이 모건 스탠리의 핵심 병기입니다. 보안은 코인베이스 금고에 현금 관리는 BNY 멜론이 맡는 구조죠. 즉, 남의 펀드를 파는 게 아니라 자신들만의 생태계를 직접 만드는 겁니다. 기술을 빌려 쓰지 않고 기초자산부터 통제하겠다는 무서운 아심입니다. 이 그림을 이해하려면 2주 전인 2월 18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날 모건 스탠리는 OCC에 국가신탁은행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이름하여 모건 스탠리 디지털 트러스트.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전략 책임자 올덴버그는 이제 더 이상 기술을 임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현재 미국 ETF 시장은 코인베이스라는 한 회사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기관 자산의 80% 이상을 한 바구니에 담고 있으니 위험이 집중될 수밖에 없죠. 모건 스탠리는 바로 이 코인베이스의 수탁 독점을 깨려 하는 겁니다. 연방 신탁 인가를 받으면 제3자 없이 비트코인을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금고를 직접 운영하며 금융 인프라까지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모건 스탠리는 비트코인의 유통과 보관을 모두 수직계열화 합니다. 자, 그럼 이 인프라 전쟁이 비트코인 가격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파급력이 올 겁니다. 모건 스탠리의 막대한 유통망이 열리면 ETF 자산은 폭증할 겁니다. 분석가들은 그 규모가 무려 2,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죠.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비트코인의 유동 공급량입니다. 현재 채굴된 약 1997만 개 중 거래 가능한 건 극소수입니다. 유실된 코인과 홀더들의 물량을 빼면 시장엔 390만 개뿐이죠. 그런데 네트워크에서 매일 생성되는 코인은 겨우 450개입니다. 블랙록과 모건 스탠리가 이 남은 물량을 차지하려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비트코인의 구조적인 공급 충격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전통 금융시장에서 똑같은 일을 목격했습니다. 2004년 금 ETF 출시 당시 기관들이 금 공급량을 흡수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 금 가격은 이후 8년 동안 무려 287%나 급등했습니다. 비트코인도 지금 정확히 같은 금융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트코인은 수학적으로 한정된 희소성을 가지고 있죠. 이건 비트코인 가격의 엄청난 호재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중심엔 씁쓸한 아이러니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공급 충격 덕에 가격은 오르겠지만 유동성은 월가 금고에 갇힐 겁니다. 유명한 격언이 있죠. 내 키가 아니면 내 코인도 아니다. 은행을 벗어나려 만든 네트워크가 은행의 준비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움직임은 단순히 푼돈 수준의 수수료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블랙록의 지배력에 대한 명백한 전쟁 선포입니다. 기초자산 소유권을 확보해 미래 금융을 장악하려는 전략이죠.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도입하던 단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트코인의 기관 독점 단계에 완전히 접어들었습니다. 월가의 치열한 패권 경쟁은 막대한 자본 유입을 일으킬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보관의 중앙 집중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월스트리트가 이제 비트코인을 자신들만의 거대 금고에 가두고 있습니다. 사토시가 처음 비트코인을 만들 때 의도한 그림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격 호재일까요? 아니면 위험 신호일까요? 모건 스탠리의 비트코인 수탁 사업 진출이 시장의 판도를 바꿀까요? 누군가에겐 자산 가치 상승의 기회겠지만 누군가에겐 우려의 시작입니다. 월가의 거대 자본이 들어올수록 개인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성숙을 위해선 거쳐야 할 관문이라는 시각도 존재하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어떤 의견이든 좋습니다.
함께 토론하며 미래를 준비해봅시다. 비트코인의 본질인 탈중앙화가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제도권 금융의 일부로 완전히 흡수되어 버릴까요? 정답은 없지만 변화의 흐름을 읽는 자가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다룬 모건 스탠리의 전략 정말 소름 끼치지 않나요? 이 전쟁의 승자가 비트코인의 가격을 결정짓는 핵심 키가 될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월가의 숨겨진 뒷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